그리고 그 조규성이 뭐 직접 슈팅을 때리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한테 또 넘기든지 하는 식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이어간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이뤄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가 기껏 볼을 몰고 올라왔는데도 결국 옆에 있는 이기재한테 횡패스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웨일스와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사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국대를 맡고 있으면서도 해외로만 나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서 내린 결론은 안타깝게도 졸전 중에서도 상졸전이었다. 그냥 경기로만 봐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먼저 우리나라는 4-4-2 포메이션으로 소개되더군요. 손흥민을 투톱 내지는 약간 아래에 있는 공미처럼 봤던 건데 사실상 손흥민은 오늘 우측 중미로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황인범과 위치가 종종 바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박용우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위치하고 황인범과 손흥민이 그 앞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역삼각형을 구성한 셈이었어요. 실제로 경기 장면을 보면 손흥민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장면은 위치만 보면 오히려 황인범보다도 아래에 있죠. 그래서 위치만 봐도 이렇게 중앙에서 3미들의 일원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웠고 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모습도 자주 보였기 때문에 경기 내에 역할로 봐도 3미들의 일원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원톱인 조규성은 센터백 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반면 손흥민은 그보다 훨씬 뒤에서 상대의 중미를 잡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만약 4-4-2였다고 한다면 손흥민이 조규성과 같은 라인까지 올라가고 박용우가 지금 손흥민 위치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우측 중미로 기용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쩌면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이렇게 중앙에 둠으로써 경기 전체적으로 전개에 좀 더 가담을 많이 하길 바랬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활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또 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손흥민은 정말 여기저기 뛰면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전개는 처참할 정도로 풀리질 않았는데요. 이거는 감독이 후방에서부터 풀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정승현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볼이 우리나라 기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웨일스도 전체적으로 여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곳은 중앙인데 박용우와 황인범이 있죠. 반면에 상대는 최전방에 하나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혼자서 다 잡아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측 윙이 좁혀서 황인범을 견제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김민재한테 볼이 가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아래로 잔뜩 내려온 손흥민이 프리하게 있었거든요. 상대 우측 윙은 중앙을 잡고 있는 중이었죠. 당연히 김민재가 프리하게 있던 손흥민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상대의 우측 윙백이 손흥민을 잡으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는 측면 수비를 담당할 우측 윙과 우측 윙백이 모조리 손흥민한테 투자된 셈이죠. 그래서 측면 공간을 완전히 비워버리게 됐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손흥민을 제외하고서도 측면에 이기재가 있기 때문에 더 비워진 공간을 공략할 선수가 하나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김민재가 볼을 넘긴 시점에서 상대 우측 윙백을 손흥민과 이기재가 순간적으로 2대1로 공략하는 그림이 됐었던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이기재의 위치를 보면 너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측 윙백이 손흥민한테 끌려 나왔음에도 저 측면 공간을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민재가 손흥민한테 볼을 넘긴 시점부터 이기재가 전방으로 뛰고 있었다면 이런 식의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을 공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개는 이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성이 측면으로 빠졌는데 이재성한테는 이미 마크맨이 붙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로 빼내질 못하고 그냥 다시 백패스가 나가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내려온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셈이죠. 1년의 과정을 보면 이기재가 여기서 완전히 죽은 선수처럼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이기재의 볼 관여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기재가 왜 올라가질 않았냐, 이기재가 문제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선수보다 감독의 탓이 크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라고 봐요. 감독이 손흥민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 측면 공간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면 이렇게 김민재가 공간을 확보한 채로 패스를 보낼 환경이 되자마자 이기재한테 너는 바로 측면 지역을 향해 올라가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려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다면 김민재가 패스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김민재가 미리 손짓 같은 걸 통해서 올라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감독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기재가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거라면 해당 상황 직후에 감독이 이기재를 불러서 뭐라고 한마디 했겠죠. 아무래도 약속이 되어 있는 팀의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요즘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지금은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포로와 사르입니다. 보시면 포로가 지금 측면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전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르가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골키퍼가 지금 당장 어디로 볼을 줄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손짓을 통해 지시를 하는 것은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속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걸 얻어냈냐? 보시면 포로와 사르 사이를 이 19번 선수가 막고 있는 게 보이죠? 골키퍼가 포로한테 볼을 넘기니까 이 19번 선수가 포로한테 압박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사르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슥 하고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패스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상대가 토트넘과 거의 동등한 숫자로 압박을 들어왔음에도 짜여져 있던 전술적인 약속을 통해서 쉽게 전개를 이뤄낼 수가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전에 전술적인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었다. 지금도 보시면 김민재가 엄청나게 전진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센터백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데 이게 전혀 공격으로 활용되질 못했어요. 만약에 전술적인 약속이 잘 되어 있는 팀이라면 이렇게 김민재가 전진을 하는 것에 맞춰서 황인범과 손흥민이 팍하고 침투하면서 수비 라인을 쫙 하고 뒤로 밀어버리는 역할을 맡고 동시에 조규성은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점유한다. 그리고 그 조규성이 뭐 직접 슈팅을 때리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한테 또 넘기든지 하는 식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이어간다. 그런 식으로 전개가 이뤄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가 기껏 볼을 몰고 올라왔는데도 결국 옆에 있는 이기재한테 횡패스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조규성이 아예 반대편에서 침투를 하고 있었다면 얼리 크로스를 통해 헤더라도 노릴 수가 있었을 텐데 위치상 조규성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도 불가능한 그림이죠. 이렇게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이 뭔가 엇나가고 좀 너무 정적이다, 판단이 느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사전에 짜여진 디테일이 부족한 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전에 맨유에서 경질된 솔샤르나 토트넘에서 경질된 누누 감독의 모습을 다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부디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이길 바랄 따름이에요. 특히 다음 경기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감독으로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뤄낸 것도 많은 로베르토 만치니를 감독으로 두고 있는 팀입니다. 선수 전력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밀릴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면 같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다음 경기에선 꼭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